작년 11월이었죠. 울릉도와 독도의 식물 472종을 탐사하고도 기록해서 식물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울릉도 독도 식물 도감을 출간하신 분이 계십니다. 세명고등학교 김태원 선생님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수업하고 달려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좀 얘기를 하셨나요? 오늘 방송한다고? 예, 두 반에 들어가서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애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 상당히 기대가 예.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환호하고 예. 선생님 잘하시라고. 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고등학생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2005년부터 이 울릉도 식물 탐사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 무려 14년 동안 예, 65회? 예, 그 이상 예. 들어갔습니다. 다른 일은 전혀 못 하셨겠어요. 보통 토요일 되면은 들어갔다가 네. 일요일 3시 반 정도 되면은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와. 뭐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울릉도에서. 예.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건가요? 예. 안 그래도 남편 못 보고 아빠 예. 못 보고? 초창기에는 그 집사람도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네. 이제 책을 이렇게 펴내고 하는 그 결과를 보고서는 요즘은 조금은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와서야. 네, 이제 왔어요.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나니까 네. 조금은 이제 용서를 받으시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연구는 하실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울릉도에는요, 네. 보고되지 않는 식물들, 이런 것들이 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깊은 산속 이런 데까지 학자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탐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기록된 식물들이 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이제 미리 사과를 더 해두셔야겠네요. 앞으로도 연구 좀 더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래 그런 데 관심이 많으셨나요? 식물학자가 꿈이셨나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예. 식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보고 그냥 예쁘다 이런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네.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실은 시작한 지는 세명교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참 지나서야 좀 시작하게 됐거든요. 과거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 가업을 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 형님이 계시는데 형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업이죠? 농사죠, 농사. 농사일. 농사를 지으시는군요. 예. 그 농사일을 이제 형에게 좀 예. 지으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형이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하고 공부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이제 대학도 농대에 들어갔거든요. 사범대 출신이 아니고 이제 농대 예, 출신이시군요. 농대 농생물학과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89년에 세병고등학교에서 예. 교사 생활 시작하셨고 예. 이제 30년 되셨네요. 딱 만 30년. 예, 만 30년. 교사 생활을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울릉도 독도 식물을 좀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계기는 또 언제 생겼을까요, 근데? 예, 야생화를 시작한 지가 2003년도부터인데요. 그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를 한번 다친 적이 있어서, 허리를 한번 다친 적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했는 거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의사께서 네. 가벼운 산행을 하면은 디스크 치료에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2003년도부터 네. 가벼운 산행으로 이제 그 산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면서 산행을 네. 하면서 주변에 있는 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2003년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산으로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혼자만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인디카 동호회, 야생화 사진 동호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모르던 식물 분야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산행을 하다가 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네. 그게 좀 취미로 더 발전이 되고 네. 근데 그게 또 취미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의 이건 학자잖아요. 네. 이게 연구를 해서 책까지 펴내시기까지 그런 결심은 또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건 완전히 다른 일인 것 같거든요. 2005년도에 제가 회원들하고 백두산을 한번 9박 10일 동안 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 갔다 오면서 이거는 그냥 적당 대충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탐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2005년도부터 사실은 네. 그 울릉도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매력이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얼핏 생각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 자명한데 이렇게까지 내가 발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냥 꽃이 좋은 거죠. 야생화가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물론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예쁜 것도 있지만 네. 모든 꽃들은 자세히 보면 네. 진짜 예쁘거든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라는 그런 시도 있듯이 맞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어느 한 꽃이라도 아름답지 않는 꽃들이 없을 정도로 참 매력적입니다. 그냥 좋아서라는 말에 저는 약간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야생화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특정 지역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울릉도 독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울릉도에 관한, 울릉도 식물에 관한 그런 도감이 그 제대로 된 도감이 없습니다. 아, 그랬군요. 울릉도에만 있는 그리고 또 울릉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아우르는 울릉도 독도 자생식물 도감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울릉도 독도 식물 도감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울릉도를 찾게 된 아주 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보완하고 하면서 이제 촬영을 마친 그런 결과물이 네. 울릉도 독도식물 도감입니다. 이게 맨 앞에 보니까 그 울릉도 특산 식물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특산 식물이 있고 또 자생 식물이라는 예. 단어가 있고 한데 특산 식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건가요? 울릉도 특산식물의 경우에는 그 보통 특산식물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아,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울릉도 특산식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독도가 식물 본략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식물들이 울릉도 특산식물 12종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특산식물의 학명을 보면은 네. 타케시멘시스, 타케시마나 이런 말이 들어간 것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발견한 사람은 최초로 그 식물들을 발견한 사람은 일본인들인데 네. 일본인 학자들인데 학자들이 그 식물을 발견해 놓고 그 식물의 이름 학명에 그 타케시마나 타케시벤시스 이런 말을 붙여놨거든요. 다케시마의 이런 예, 뜻으로. 그렇죠. 예. 종소명에 타케시마나라는 그 말이 들어간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다케시마에 있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독도 아닌가요? 과거에는 네. 그것이 울릉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 일본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 일본인들이 울릉도도 다케시마라고 울릉도를 부르군요. 다케시마라 그렇게 과거에는 예. 불렀습니다. 언제부턴가 2000년대 그 전후해서 일본인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900년대 초로 돌리면 다케시마가 울릉도였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일본인들이 이제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땅으로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1900년대 초로 돌리면 울릉도를
울릉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그 언어 모순에 해당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것이 그 식물의 중요성을 네.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요 책 앞쪽에 네. 38종의 식물들을, 특산식물들을 다 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특산식물, 자생식물, 얼핏 차이를 알 듯도 한데 또 많은 분들이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특산식물은 그 지역에서만 나는 식물들을 특산식물이라고 하고요. 자생식물의 경우에는 그 울릉도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육지에도 있고, 그런 식물들을 우리는 자생식물이라 그렇게 부르고. 네. 그러면 이제 울릉도 특산식물이면 네.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는 그렇죠. 식물인 네. 거죠. 울릉도에만 네. 자생을 하는. 예, 그렇죠. 아,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이 이 책에 지금 472종이 실렸단 말이죠. 예. 이야, 40개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을까 감히 짐작이 안 되는데요. 네. 식물 탐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과정일지도 궁금해요. 그냥 뭐 찾아가서 꽃을 구경하고 사진 찍고 뭐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목표를 울릉도 식물을 다 찍어보자는 그런 목표를 일단 설정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먼저 찾아보는 특산식물을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네. 그 다음에 울릉도에 나는 여타 식물들, 그러니까 네. 자생식물들이죠. 그런 식물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영상 카메라로 다 사진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그 사진을 찍어갖고 그냥 놔두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을 또 그 동호회 인디카라는 사이트에 그 사진을 또 올리기도 하고, 내 카페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올려서 자료를 계속 이렇게 남겨놓고 공유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너에게로 가는 길이 멀었던 뿌옇게 먼지에 가려진 계절이 지나가면 파랗게 피어난 들판에 서서 내게 손짓하며 미소 짓는 너를 그렸는데 왜 내게 시무룩해 늘 내게 싱그런 너인데 따스한 해 65회 이상 울릉도 예. 독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통 뭐 겨울에는 안 들어가셨을 예. 테고요. 이제 한 달에 몇 번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많이 들어갈 때는 예. 한 달에 그 최근의 일인데요. 예. 4번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4번이요? 예. 그럼 거의 매 주말마다 가신 예, 거네요? 매 주말마다 간 와. 것인데요. 한 식물, 네. 한 식물, 그 식물 이름이 너도밤나무라는 식물인데요. 예, 너도 밤나무 알죠? 그 식물 하나의 꽃을 보려고 네. 원래 그 꽃이 4월 중에 네. 4월 중에 꽃이 피는데 그 꽃을 보려고 그 이제 3월 말부터 네. 3월 말부터 계속해서 주말마다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특산식물의 꽃들은 다 봤는데 너도밤나무 이 식물 특산식물의 꽃은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매주 들어가셨는데 그 꽃을 못 보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보니까 2017년도에는 그 3월부터 4월 말까지 계속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해에 아예 꽃이 안 폈던 거군요.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도 하나 보죠?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아서. 예, 그 당시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 식물들도 이렇게 해거리를 하는 그런 해가 예.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네. 알게 되었고 이제 하필 그 해에 그렇게 부지런히 가셨는데.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보셔서 더 속상하셨겠어요. 예, 꽃 그렇습니다. 사진은 찍고 싶을 텐데. 예. 그래서 선플라워 선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네. 최태열 선장인데 그분이 울릉도에 들락거리면서 그 네. 식물의 개화 여부를 네. 좀 가르쳐 달라 네. 원래 들어가고 그렇게 요청을 아니 2018년도에 들어가 예, 그렇게 작년에. 요청을 했거든요. 예.
하니까 그 3월 말부터 계속 이제 들락거리면서 개화 정도를 계속해서 나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핀 모습을 이제 4월 말경에 네. 이제 그 친구 몇 명하고 이제 울릉도로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마침 또 그날 들어가는 날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아, 슬픕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는 찍었는데 전부 다 예. 비가 올 때 내릴 때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암술수술 모두 그 꽃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어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감이 늘 만한 사진을 그때 하나도 못 찍었거든요, 또. 그러셨군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래서 없나요? 책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거는 다른 분의 사진을 네.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아. 넣은 건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뭐 그 선장이 직접 네. 가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군요. 빌려갖고 책에 실어놨습니다. 아우, 너무 속상하네요.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결국에는 직접 사진을 못 찍으시고 이렇게 예, 조금 우리 아쉽긴 선생님을 애태우고 너도 밤나무 밉네요. 네. 의외로 또 이렇게 쉽게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어떤 식물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그 울릉도에 있는 식물 중에 만병초라는 식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병초. 예, 네. 만 가지 병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6월 달에 우연히 이제 물론 그때도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갔는데 이제 평상시에 가던 그 코스 말고 네. 다른 코스를 이렇게 한번 딱 들어갔는데 그 코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형제봉이라는 곳인데 그 정상 주변까지 가니까 이 만병초 군락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을 그렇게 그 환상적으로 많이 핀 것을 네, 평생 처음 봤거든요. 만병초 중에 꽃이 붉은색이 또 있어요. 네. 홍만병초라는 게 있는데, 홍만병초. 예, 그거는 만병초의 거의 변종으로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그것도 더 흔치 않은 거겠네요. 예, 그것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참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 뭐 그냥 로또 맞은 것 같네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야, 예. 또 하필이면 그날 어떻게 평소에 안 가던 코스로 가셨을까요? 안 그래도 그 코스는 네. 이제 매년 올라가면서도 매번 올라가면서도 저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제 그 거리가 좀 먼 네.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성림봉으로 갔다가 이제 그 도동 쪽으로 하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색다른 코스를 한번 탐사를 해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너도 밤나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셔서 예. 선물을 좀 내려주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워했겠어요.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울릉도 가는 사람, 그 시기를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예, 그 지역은 사실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보존 좀 하려고요. 근데 예. 어쩌죠? 이거 방송 나갈 건데? 이제 다 밝혀지겠는데요?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을 아무래도 섣불리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얼핏 이제 또 남들이 모르는 걸 발견을 하셨으니까 막 만방의 자랑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셔서 네. 조용히 간직을 하셨네요.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식물들을. 그렇습니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at you all think, 'cause I am me. 톡톡톡개인 오늘은 울릉도 독도 식물 도감을 펴내신 세명고 김태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식물 탐사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가장 이제 기쁜 순간은 남들이 몰랐던 새로운 식물, 신종 식물을 발견했을 때가 아닌가 싶은 또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기사 같은 데도 보면은 울릉도에서 신종 식물을 발견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또 종종 나오더라고요. 예. 울릉도가 유난히 좀 그런 신종 식물들이 많이 이렇게 숨어 있나요? 울릉도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마 그 발견되지 못한 그런 식물들이 아마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식물종이 울릉바늘꽃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울릉 바늘꽃. 2014년도 울릉도 식물을 탐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 발견한 꽃인데, 물론 그 처음 발견할 당시에는 네. 그게 울릉바늘꽃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발견한 것은 아니고, 아, 그게 큰 바늘꽃이라는 식물하고 비슷해서 네. 큰 바늘꽃이라는 식물로 제가 2014년도에 새로운 군락지죠. 네. 새로운 군락지를 찾아서 그것을 그 경북일보에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종식물인 건 언제 하셨어요? 그게 이제 신종식물이라고 밝혀진 거는 2017년도에 3년이나 지나서. 상민을 지나서 국립수목원 쪽에서 그 학자들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그 식물을 이렇게 관찰해 보고 나서 큰 바늘꽃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것이 학자들 눈에 그게 띈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식물을 이제 큰 바늘꽃이 아닌 네. 큰 바늘꽃과 그냥 바늘꽃의 교잡종으로 태어난 꽃이다. 이렇게 신종식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안쪽에 꽃의 안쪽에 네. 그 암술대라는 것이 있는데 네. 암술대 그것이 그 큰 바늘꽃과 그냥 바늘꽃의 딱 중간 형태를 띠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큰 바늘꽃과 그냥 바늘꽃의 교잡종으로 태어난 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새로운 종이다. 새로운 종이다? 여태까지 네, 몰랐던. 네, 네. 아까우시겠어요. 예,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난데. 아니, 내가 3년 전에 이미 발견을 했는데. 네. 속상하셨죠? 마음이 쓰린 것은 어쩔 수 네, 사람이 없는 이상. 그런 네. 현상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건 좀 아쉽지만 네. 그렇게 됐고 선생님 이름이 들어간 신종식물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어떤 거죠? 대구 팔공산에서 네. 최초로 발견한 식물인데요. 그 제비꽃 종류 중에 흰틀 제비꽃이라고 있는데 네. 흰틀 제비꽃은 그 꽃의 옆면 측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털이 있어야만 흰틀 제비꽃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연히 탐사를 하다가 그 한 지역 그 사면 전체에 흰틀 제비꽃인데 네. 흰틀 제비꽃인데 측면에 털이 없는 측판에 털이 없는 흰틀 제비꽃이 군락을 지어서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토감을 살펴보고 해도 흰틀 제비꽃이라면 반드시 측판에 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신변종으로 민 흰털 제비꽃. 아, 이라는- 흰털이 없는 제비꽃이다. 예, 그렇죠. 민 흰털 제비꽃. 그러니까 민 흰털 제비꽃이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은 그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럼 이제 거기 이거 발견한 사람은 김태원 선생님 이렇게 또 예, 적혀있나요? 거기에 발견한 사람 이름까지 들어가서 네. 세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식물 예. 학명에. 그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박사 과정에 있는 그 분하고 최초 발견자 저하고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그 식물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뿌듯하시겠어요. 식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어찌 생각하면은 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물을 발견을 하는 그 기쁨, 뭐 직접 발견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기쁨을 느낄 수는 없죠. 탐사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 예. 발견했을 때 기쁨은 사실 잠시인 거고. 예.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예. 또 아이들을 또 그 탐사에 같이 또 참여를 시키시게 예. 됐죠.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15년에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울릉도를 들어가게 됐어요. 2015년도에 처음 울릉도에 들어가게 됐고, 네. 근데 그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으시겠지만 예. 이게 또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선생님으로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뺏길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울릉도 독도식물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자료는 거의 좀 많이 확보돼 있었어요. 확보돼 있었고, 네. 이제 한편으로는 이 식물 도감을 내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그때부터 하게 됐거든요. 네. 이것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은 네. 더 좋지 않을까. 왜 더 좋을까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은 네. 학생들 이름을 또 거기에 내가 올려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은 대학 진학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네. 다른 일을 할 때도 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함께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선뜻 저희도 가겠습니다 하던가요? 이제 동아리 구성원들을 모집한 거죠. 이제 모집해갖고 SMS라는 선생님이 그 SMSE라는 예, 과학탐사 동아리를 예, 과학탐사 동아리를 선생님이 만드셔서 아이들을 모으셨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이들 반응도 참 궁금해요. 애들 사실 요즘 요즘 시대가 변했다고는 해도 네. 고등학생들한테는 입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예, 보니까 예. 그 시험이랑 관계가 없는 부분을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입시인데, 그래도, 그 입시와 약간 좀 벗어난 활동이거든요. 식물 네네. 탐사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어찌 생각하면은 교실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런 그럼요. 공부들이거든요. 예.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거는 무슨 식물이다, 저거는 무슨 식물이다,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학생들은 교실에서만 배우던 그런 공부를, 그렇지 않은 공부들을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이제 내가 배우는 공부는 이것이 진짜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눈이 감기는 나는 한 오후 불어오는 봄바람에 문득 스쳐 지나간 그대 생각 지금쯤 뭐 할까요? 왠지 모르게 울적하던 날 기다린 그대 연락 한 통에 꽃처럼 피어났네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예. 그 동아리가 보통 동아리가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상도 2번이나 받은 것 같던데. 과학 동아리 발표 대회라고 아, 하는 게 네. 있는데, 그 발표 대회에서 그 저희 학교 학생들이 16년도에 예. 그 이제 경상북도에서 금상을 타고 그다음에 네. 전국 대회에 나가서는 그 은상을 탔거든요. 와. 2016년도에 그런 상을 탔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발표 제목이 네. 독도는 식물 분리학적으로 한국땅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1년간 준비를 해서 전국대회 발표 나갔거든요. 네. 우리 팀이 최우상을 못 탔고 우수상을 탔거든요. 아, 그 훌륭하죠. 이등상인데, 예, 훌륭하죠. 예. 발표를 하고 나서 네 분의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통 관련된 네.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 담당 선생님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관련돼. 네네. 그 네 분 선생님이 다 이렇게, 네 분 그 심사위원이 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좀 느낌이 괜찮네, 이런 그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네.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뭘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큰 기대. 큰 기대 하지 말아. 마시라고. 사실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예. 안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사실은 우수상이라는 그 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예.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예. 교사로서 또 식물 탐사가로서 또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울릉도 식물 탐사는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식물 탐사를 하면서, 울릉도 식물 탐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울릉도 식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식물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네. 최대 목표고, 지금 현재 그 울릉도 독토 식물도 큰 도감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네. 한 100종 정도만을 요약 선별해서 미니 도감을
하나 만들어서 네네. 어, 많은 내역을- 분들이 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예. 그런 미니북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울릉도를 신비의 섬이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예. 왜 그런가 했는데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렇게 또 신비로운 식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또 올 봄에는 이 울릉도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또 이렇게 등재를 예, 추진하겠다 이런 예, 선포도 있었잖아요. 예. 아마 그 길에 선생님의 역할도 꽤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울릉도 세계 자연유산과 관련해서는 네. 그 울릉도 식물 중에서도 특선 식물 이것이 네. 아마 세계 자연유산 그 등재에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네네. 계속 열심히 특선 식물 및 식물에 대해서 울릉도 식물에 대해서 그 탐사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통해서 많은 분들도 울릉도 독도의 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응원 많이 드릴게요.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